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치기 쇼니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최훈 선생님과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네요. 뭐 이제 선생님은 겸손하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음악의 이 기타의 신이라고 부르신 그런 분이신데 40대 클래식 기타를 다른 분한테 배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네네. 제가 나름 뭐 외부에서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기타를 꽤 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제가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자기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쳤다고 남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기타에 관심을 좀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했는데 그 클래식 기타 하는 분들한테 유명한 그러니까 뭐 피아노로 얘기하면 바이엘 정도 되는 그런 카르카시 기타 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딱 주격에 맞춰서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1학년으로 가가지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남들은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걸 느껴서 사실 그 클래식 기타에 좀 올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 근데 그 아는 선배님을 통해서 클래식 기타의 그 대가인 세고비아 제자분인데 일본 분인데 그분이 부천에 거주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천. 야 이거는 내가 스페인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다 싶어서 뭐 이제 열일 제껴놓고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기타를 좀 배웠습니다. 그분이 하필 또 가까운 곳에.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원래 하시던 게 락 기타? 락 기타인데 뭐 요즘엔 크로스오버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이 이제 뭐 거의 혼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를 요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클래식 기타를 좀 알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거예요.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기타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락 기타랑 클래식 기타랑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락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나 물론 연주도 중심이 되지만 그 반주 개념이 많이 있죠. 반주 개념이고. 그러니까 연주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지만 클래식 기타에는 그 멜로디와 반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보컬을 위한 것이 아닌 연주만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조금 산으로다 비교한다면 좀 히말라야 정도 되는 그 단위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뭐 그래도 락 기타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잘 모르지만 여기는 가수가 있고 같이 이제 음악을 가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면 여기는 가수 자체도 내가 되는 거니까 기타로 그렇죠. 기타로 다 표현하게 되고 그런 느낌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기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 잘 치면 다 잘 치는 거였는데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연습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 일본에 스미즈라는 분 우연찮게 부천 사셔가지고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배울 때? 그분한테 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분은 손톱 깎는 법부터 해서 기타를 소리 내는 방법. 손톱 깎는 법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닿아서 어떻게 또 굉장히 그 일본 분이 아니라 그 기타 그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려면 음이 손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음이 갈라지지 않는 소리가 나려면 손톱을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까지 그런 건 저도 잘 몰랐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말 큰 소리는 어떤 건지 또 이제 음악이 그분한테 이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분 얘기로다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빙산이라고 보면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작은 부분인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근데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음악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네. 몰랐던 것들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들을 포함해서 몰랐던 것까지 체계화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신 거군요. 근데 정말 신기한데 손톱을 어떻게 깎으면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신기한데. 손톱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랑 여기서 바짝 이제 그냥 이렇게 치게 될 땐 두 개로다가 줄에 닿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튼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잘라내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부분들. 좀 재미난 에피소드는 기타라는 악기가 클래식 기타는 제일 그 단점이 음량이 작은 거예요. 음량이 작아서 피아노나 뭐 이런 악기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연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손톱들을 길렀는데 그게 이제 안드레 세고비아가 처음 개발한 거죠. 이제 작은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근데 또 손톱만 치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살 부분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닿아야지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 소리 내는 방법도 이제 꽤 오래 걸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작으니까 크게 내기 위해서 손톱을 잘 다듬는 것까지. 그래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딱 만났을 때. 와, 난 이런 분을 만나고 싶다 했는데 딱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딱 그 고수의 느낌이 딱 느껴지나요? 근데 이제 그분도 굉장히 경계하는 게 정말로 이 사람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지 그렇다고 레슨비도 비싸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한데 제 마음을 받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적인 걸 가르쳐주면 제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좀 잘 흡수하니까 저도 이제 누구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준비 잘해오고 그렇게 하면 저도 재밌고 그러면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그분한테 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색소폰, 세계적인 색소폰 스타 케니지와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공연이 성사가 된 거예요?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매니저를 했던 분인데 고채한일 씨라고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 우리나라로다가 이렇게 기획해 와서 연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케니지가 협연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이 피아노하고 타악기 하시는 분들, 그 케니지 이렇게 오는데 기타하고 베이스 기타가 부족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그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하고 악보를 보내주셔서 저하고 이제 좀 가까웠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같이 가서 연주를 하게 됐죠.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좀 재밌는 게 장돌뱅이 그런 시장 바닥에서도 연주도 해보고 예술의 전당까지 그러니까 참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전해드리면 저 같아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큰 무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대부터 가장 작은 무대까지 안 써본 곳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뭐 기타 들고 갈 때는 다 박아보고 지방도 다 내려가 보시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훈 선생님께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벌써 도착했어. 어디냐? 저 우편이네 가게야. 오고 있다고? 그럼 좀 일찍 오겠네? 효길이도 뭐 한 시간이면 온다고 그러긴 하던데 오늘 그 멤버들하고 모처럼 뭐 만나서 연습도 좀 하고. 주말에 공연 같은 거 잡혀 있는 게 있어? 요즘 10월까지 꽉 찼어요. 그래? 애들이랑 대관 연말 공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재즈 쪽은 차라리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메탈 음악들 그러니까 좀 드라마는 밴드가 없어요. 퀸 노래 요즘에 좀 하겠다 애들이 고등학생. 뭐 요즘엔 아이돌 쪽이면 아이돌 음악,
댄스 음악인 댄스 음악 그렇게 한쪽으로 막 치우치니까 다른 장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주 매니어층들 아닌다면은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세팅들 하세요. 대화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눈빛만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원래 말들이 좀 없는 편이에요. 술탄 서브 스윙을 한번 해볼까? 설튼 서브 스윙? 편하신 대로.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경쾌한 노래가 나을 것 같은데. 해볼게. 원, 투, 원, 투. 좀 틀려지 재밌긴 해.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나도 좀 손가락이 좀 잘 안 돌아가네. 대환이 얼마 만에 드럼 연주한 거야?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미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나? 네. 요번에는 이상하게 서로 일들 꼬여서 연습을 많이 못해요. 매주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생업들이 바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얼마큼 지금 합을 맞춰보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제가 팀에 합류한 지가 한 10년? 10년이요? 예. 그럼 지금 최원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친형이기도 하고요. 네. 음악하는 선배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저희 드럼 치는 대환이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존경하는 형님이죠. 마음형 얘기하지 말고. 음악적으로. 지금 같이 활동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1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으로서 팀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연주하고 또 곡 준비하고 그러면서 앨범 같은 것도 좀 계획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계속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멋있다. 기타 치시는 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데 평상시 연습은 좀 얼마나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주자들이 지금 디지털 문화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디지털 문화화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세대에 사는 연주인들이 이제 같이 연주할 공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모임을 유지하고 또 정 바쁜 때 있으면 또 못 만나더라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각자 개개인이 또 활동도 하고 뭐 레슨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뭐 친한 가수분들이나 있으면 또 같이 세션도 해드리고 또 우리한테 공연이 이렇게 또 의뢰가 오면 같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들이 뭐 모여서 연습도 하기도 하고 작은 이제 카페에서 같이 기타도 치기도 하고 밴드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전부터 팬이었던 분들 지금도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연주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맞추긴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밴드 활동 말고 다른 활동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저 혼자서도 하고 또 다른 가수분 세션을 하다가 알게 된 또 여자 가수분들도 있고 그래요. 둘이서 또 소규모로 할 때는 또 밴드는 다 여럿이 움직이려면 장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떤 작은 공연들 뭐 북콘서트 뭐 이런 그런 데서는 혼자서 연주하기도 하고 또 가수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콘서트 하시고 영화에도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어떤 그 조언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책 출판도 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난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그 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미국 기타리스트 중에 챗 애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칸트리 음악에서 출발을 했지만 뭐 다양한 음악, 기타 음악을 아까 이제 세고비아 같은 분은 음악을 그 좀 퀄리티를 굉장히 높였다면 그분은 서민들한테 굉장히 다가가가지고 그러니까 음악글이 아주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원래 클래식 기타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좀 가깝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 뭐 그런 곡을 편곡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만들어서 좀 음악에 아주 조예가 많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녹음을 해보고 앨범을 만들어보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도 기타와 관련된 음악인데 선생님한테 그러면 기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힘든 시간들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또 이제 뭐 일찍 제가 그 학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또 경쟁 사회에서 너무 뒤처지는 거는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위축될 때도 기타가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많이 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도 역시 기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음악이 준 제일 희망이었고 또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저 20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음악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방송에서 나름 들은 좋은 음악이 앞으로도 나도 이렇게 연주를 잘해서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힘을 또 얻었듯이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좋은 책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좀 그걸 극복하고 뭐 좋은 사람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이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럴 때 또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밴드 음악계 혹은 이제 밴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음악을 계속 하려면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힘들더라도 기본기를 좀 많이 다져놓으면 그러면은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무래도 그래도 또 힘든 시간들은 있지만 기초를 잘 다듬어 놓으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본인들의 음악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초 사실 모든 것들이지만 기초가 이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위로 올라갈 때 힘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중간 정도 가서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을 때 굉장히
예, 그러면 다시 또 밑에서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그거를 좀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게 예. 아예 올라가기 전 밑에서부터 다지고 올라가야 튼튼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음악이라는 게 물론 인기도 있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인기를 넘어서서도 네. 또 이제 뭐 항상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음악은 항상 옆에서 친구가 돼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의 친구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밴드를 좀 오랫동안 해오시고 많은 밴드에 있으셨잖아요. 그럼 밴드를 하다 그만두는 후배들, 선배들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보통 어떤 이유로 좀 그만두는지 궁금해요. 뭐 그것도 이제 프로들이면 어차피 거기서 뭐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언젠간 또 다시 이게 음악이 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마약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접하면 예, 이렇게 한번 빠지면 못 나간다고. 예, 어디서든지 이렇게 또 연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자제분이 따님 한 분 네네 딸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따님도 좀 재능을 좀 받아서 기타를 좀 치시나요? 어떤가요? 피아노를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해서 네. 피아노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쳤는데요. 네. 그래서 기타를 좀 가르쳐 줄까 해서 좀 가르쳐 줬었는데 네. 피아노만큼은 이제 예, 피아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러면 혹시 뭐 피아니스트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처음에 꿈은 그랬었는데 네. 요즘엔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서 그런지 이제 화학 공부하고 있어요. 아, 저 너무 너무 다른 곳으로 문과도 아니고 이과로. 아, 왠지 선생님이 재능이 있었으니까 피를 받았을까 했는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리고 기타를 공연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오랜 시간 쳐야 되잖아요. 좀 길게 공연하면 몇 시간까지 공연해 보셨어요? 한번 공연이 길게. 좀 최근에 오래 한 거는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캐롤 CD를 만들었는데 그건 캐롤은 또 딱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안 그러면 10여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녹음할 때 막 12시간까지도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 기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연주할 수 있냐고 이제 막 손도 아프고 막. 근데 드럼 치고 그것도 막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한 12시간 정도까지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러면 이게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손도 아플 수 있고 또 지치거나 뭐 정말 하고 나서 우리 몸살 난다고 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건강 관리 좀 따로 하시나요? 그 공연 전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때도. 한동안은 그 가수분인데 어디 산악인에 가까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녹음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이제 뭐 등산 장비도 선물도 하고 또 산에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하고 쭉 산에 다니다가 요즘 좀 바빠서 그냥 일상에서 좀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런 거지 특별히 요즘에는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복이 제가 좀 건강 체질로 태어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막 관리 안 해도 예, 크게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인데도 12시간을 연주했다는 건 뭐 사실 저도 뭐 기타 쳐보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쳐보신 분 있겠지만 손가락도 아프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옛날 기타 배울 때 네. 기타를 이렇게 치면 이게 좀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이제 굳은 살이 베겼다가 이렇게 기타 줄이 이렇게 걸릴 정도로다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타가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본드를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완전 좀 미친 상태에. 근데 사실 그렇게 한 1, 2년 이렇게 미치면 그게 평생 그거로다가. 그럼 지금 기타 치실 때도 혹시나 이게 굳은 살이 좀 떨어지기도 이제 하시나요? 클래식 기타만 하다가 공연 때 되면 이제 일렉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일렉 기타는 밴딩이나 아까 이게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줄을 끌어올리고 또 막 심하게 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연주를 안 하다가 하게 되면은 손에 약간 문제도 생기고 이 손톱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또 긴장이 되면 공연 당일날은 어떻게든 또 아픈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와서 굉장히 얼얼해하고 그러긴 해요. 정말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기타와 기타 연주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본드도 붙이고 이게 본드를 바르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냥 정말 아까 잠깐 얘기대로 말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큰 소리를 내려면 손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손톱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연주 며칠 남겨놓고 손톱이 없으면 연주를 못 하잖아요. 새끼 손톱을 이렇게 길렀다가 잘라서
본드로 붙여서 요즘엔 네일 아트 하니까 그 정도로 다 이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본드가 지금 요번엔 부러져가지고 좀 예. 저는 손톱이 얇은 편이라서 잘 부러지거든요. 본드가 꼭 필수품입니다. 정말 이 음악에 정말 미쳐있다는 표현은 제가 쓰면 안 되지만 사랑하고 있다, 완전 빠져있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와 손톱을 저희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톱을 또 그 손톱 감는 거 말고 아주 얇은 사포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타 연주 전에 이렇게 하면 그 여자 가수분들이 그거로 다 네일 아트 한다고 사포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은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성공에다 꼭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그때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만약에 더 꿈이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저는 요즘에 그 에바 캐시디 노래를 그분은 굉장히 단명한 가수인데요. 영국 가수분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저한테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그분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나도 뭐 최소한 그 좀 보통 사람들 지쳐 있을 때 좀 그 힘이 좀 되는 그런 음악들을 남김되면 뭐 그거를 제가 목표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뮤지션다운 목표라서 지금 잠시 말씀하시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음악이 주는 그 행복감, 치유가 있잖아요. 선생님 노래로 많은 분들이 또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뭐 요즘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데는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 공감되는 얘기는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좀 좋은 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유쾌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많은 얘기들 또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